안녕하십니까. 종로노무사TV에서 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상공인을 위한 노동법, 사용자를 위한 노동법을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내용과 실무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최근에 수능이 끝났죠. 수능이 끝나고 알바생들을 많이 모집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주휴수당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으로 쪼개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막 쪼갭니다. 근로시간을 막 쪼개서 알바를 마구마구 뽑으려고 내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데요. 과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를 노동법에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하루에 3시간씩 월화수목금 3호 15면 15시간을 근로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죠. 딱 15시간이니까 15시간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씩 주 3일 이 정도 12시간 쓰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되면서 짧게 일하는 사람만 뽑는 거죠. 제가 예시로 요 공고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업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장에서 이런 식으로 초단시간 근로자를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급여 계산, 세금, 4대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질문들이 있으세요. 자, 근로기준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가 제외되는 조항이 있어요. 그게 주휴수당 안 줘도 되죠. 또 하나는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가 빠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나와 있거든요.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휴수당하고 연차휴가거든요. 주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퇴직금이 제외돼요. 퇴직금. 우리 1년 이상 근로하면 한 달치 월급을 퇴직금을 줘야 되잖아요. 알바생들도 전부 다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근태법 제4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단서 조항이 있죠.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조항까지는 알고 계세요. 근데 4대 보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디서는 가입을 해야 된다 라는 데도 있고,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4대 보험 하나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데가 있고,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이 경우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가입 제외입니다. 산재보험은요 무조건 가입이에요. 산재보험은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입이에요. 만약에 내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고 월급일 20만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가입을 신청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국민연금은요, 이 근로자 국민연금에 가입시키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면 가입을 받아줍니다. 원칙은 예외인데 왜 받아줍니까? 왜 그럴까요? 국민연금의 특징이 있죠. 일단 많이 모아서 우리가 65세 넘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이미 가입 신청을 받아줘야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래서 그때 하한액이, 국민연금은 31만원이 하한액이에요. 만약에 이 근로자가 20만원짜리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국민연금은 31만원짜리 근로자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청구하게 됩니다. 신청하게 됐을 경우에 국민연금은 받아준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건강보험, 초단시간 근로자로 해서 건강보험 가입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보고 싶다 라는 분들 많이 있겠죠. 건강보험을 신청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초단시간 근로자는요 가입 불가입니다. 아예 받아주지 않습니다. 월급이 이렇게 적다 그러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도 확인까지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보험의 특징이죠. 일정한 보험료를 내면 이분은 건강보험에 대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가입 조건이 까다로운 거예요. 더 국민연금하고 건강보험은 그 성질이 많이 다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고용보험 볼게요. 고용보험은요 원래 원칙은 제외지만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자하고 월 8일 이상 일하는 일용근로자는 다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거나 생업을 목적으로 하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의 경우에 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대보험 뭐 신청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제일 먼저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옵니다. 가입하라고. 근로자입니다. 3.3% 떼고 4대보험 가입 안 하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초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이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신청을 하셔야 된다. 만약에 가입 신청 안 하면 나중에 추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부분을 좀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이렇게 초단시간 근로자로 쪼개가지고 알바생들을 많이 쓰게 되면요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이 넘어버리게 되면 근로기준법이 전면에 적용이 되죠. 물론 초단시간 근로자한테 적용되지 않는 규정도 있지만 적용되는 규정들이 또 있단 말이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되었을 경우에는요 모든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수당, 더 일을 했을 경우 연장 근로수당 1.5배, 야간 근로수당 등 여러 가지 적용들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는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수당 아시죠? 이제 1년 근로하게 되면 발생하는 그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5인 이상이 되는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초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했을 경우에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시간을 쪼개가지고 알바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알바생들이 숙련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일 같은 경우는 물론 그렇게 해도 돼요. 설거지만 계속 한다든지 청소만 계속 한다든지 빨래만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단순 노동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렇게 쪼개서도 쓰실 수가 있겠지만 음료를 제조한다든지 음식을 만든다든지 숙련도가 필요한 직무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를 썼을 경우에는 조금 업무의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